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침 영상은 잘 보셨죠? 시황이 너무 급변동하다 보니까 시황 분석 이외에 다른 영상을 하나도 올리지 못해서 준비해두었던 영상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상을 제작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말씀드릴 내용도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원칙은 일주일에 3개 이상을 올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원칙대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처럼 시황 분석 위주로만 하다 보니 저희 원래 채널 운영 취지인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영상을 또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구독자분들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채권은 왜?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채권을 일반인으로서 볼 일도 구매할 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채권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이미 49화에서 보셨던 이미지고요. 당시 영상에서는 파월이 떡밥이었다 라는 주제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썼던 장표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QE, 테이퍼링, QT,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왔던 전체 내용의 결국 핵심은 뭐였냐? 국가가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유효 수요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돈을 풀어서 소비를 더 해라. 그렇게 해서 유효 수요, 유효 소비가 발생하면 경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유효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풀었다는 얘기겠죠. 유효 수요를 감소시켰던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은 2020년 3월에 발생됐던 코로나입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미국 같으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런 유효 수요를 강제로, 임의로 만들어낸 거죠. 어디를 통해서냐면 페드와 한국은행을 통해서, 은행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국가가 돈을 빌려서 유효 수요를 강제로 만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경제 주체 중에서 현재 같으면 정부가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국가가 대신 빚을 지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그 유효 수요를 기업과 가계로 공급을 한 거죠. 돈이 이런 식으로 다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급을 하기 위한 방법이 채권이었어요. 돈이라는 것이 항상 경제 주체 간에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빚을 내기 위한 비용이 결국에는 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가 발행이 될 때는 반드시 이자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이자라는 걸 저희가 다른 말로 하자면 금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기본적인 설명, 채권을 위한 기본적인 설명은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채권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실제적으로 숫자로 보게 되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돈이 돌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시장을 크게 세 분류로 해봤고요. 그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첫 번째 외환시장, 두 번째 채권시장, 세 번째 주식시장으로 나눴어요.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외환, 채권, 주식 순으로 크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내용을 추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채권이라는 것은 표시금액과 표시이자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시간 개념이라는 게 있으며, 즉 만기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할인액과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개념이에요.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하시면 표시금액, 표시이자와 할인액과 할인율이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개념이 별거 있겠냐? 별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현재가가 미래가로 바뀌는 것, 그리고 미래가가 다시 현재가로 바뀌는 것, 이게 시간 개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가가 90원인데 미래가가 99원이 된다면, 우리가 아는 단순한 산수 계산을 하자면 플러스 9가 늘어난 거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가 늘어난 거죠.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현재의 90원과 미래의 99원은 같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즉,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현재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정량의 금리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연 단위로요. 그리고 연 단위를 생각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정할 경우 현재의 90이라는 돈은 물가 상승률 10%를 감안하면 1년 후에 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 90은 10% 할증이 돼서 미래가 99와 같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할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미래 어느 시점에 가격이 100인데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게 할인율이에요. 또는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10%의 할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10%의 할인을 하게 되면 여기는 현재가는 90이 되겠죠. 그러면 할인율은 10%가 되고 할인 금액은 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경제용어로 할인이라는 개념은 이런 말이에요. 은행이 어음 소지인의 요구에 따라서 어음에 적힌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뗀 금액으로 어음을 사는 일. 저희가 할인받는다, 할인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 종합을 하면 채권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자, 간단히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현재 채권을 사려고 하고 그 채권은 표시 금액이 100원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표시 이자가 2%짜리고 만기는 3년짜리입니다. 이 채권은 3년 만기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100원에 2%에 해당되는 금액 2원을 매년 받게 될 겁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2원,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2원, 3년이 만기되는 시점에 또 2원과 함께 원금 100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현재 매입을 하고 돌려받는 건 3년 후이기 때문에 현재 매입을 할 때 100원을 주고 산다면 저희는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할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3년 후 100원짜리는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제가 예시로 할인율은 10%로 따졌고요. 할인 금액은 그렇게 되면 10원이 되는 거예요. 즉 100원짜리지만 현재 3년 전에 지금 시점에 구매를 한다면 90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실제 지금 제가 지출할 금액은 90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10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죠. 결국에는 지금 당장 지출하는 돈은 90원이고 나중에 3년 후에 받을 돈은 100원이라서 나에게 현재 10원이라는 돈이 할인이 돼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이자를 3번 받기 때문에 2원씩 3번 6원의 돈을 받게 돼서 발생하게 될 총 수익은 16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원이라는 돈이 제가 처음 투자했던 90원에 대비 16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3년 동안 제가 벌어들일 수익률은 17.8%가 되는 겁니다. 이게 채권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채권을 거래하는, 매매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상단에 이걸 케이스 1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2가 또 있겠죠.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준이지만 변경된 부분만 녹색으로 적었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표시 금액 100원짜리, 표시 이자 2% 그리고 만기가 3년짜리인 채권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에도 이자 2원, 2년 차에도 이자 2원, 3년 차에도 이자 2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할인율의 차이가 있어요. 할인율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였는데 이번에는 15%로 바뀌는 겁니다. 할인율이 15%가 된다. 그러니까 할인 금액이 15원이 되고 실제 지출 금액은 85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총 수익을 계산해 보면 할인액 15원, 이자는 동일하게 6원, 그러니까 총 수익은 21원이 되고 실제 지출 금액이 85원이었기 때문에 85원 대비 총 수익 21원이 되니 실제 수익률은 24.7%가 돼서 첫 번째 케이스 대비 수익률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할인율이 커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즉 첫 번째 케이스로 구매를 한 사람,
두 번째 케이스로 구매를 한 사람 각각을 보자면 둘 다 수익을 얻지만 수익률이 다를 뿐 손해는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할인율이라는 게 매번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변동이 된다면요. 즉 1시간 전에는 할인율 10%인 사람이 돈을 90원을 주고 샀는데 똑같은 채권을 할인율 15%에 85원을 주고 산다면 시장이 똑같은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샀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5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할인율이라는 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어요. 즉 이렇게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면 채권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동일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채권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를 점점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장표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금리가 시장에서 계속 올라갈수록, 즉 여기서의 금리란 건 표시금리가 아니라 할인율인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인 할인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금리로 표현한 거예요. 채권의 표시금리가 아니라 2%씩 주는 표시금리가 아니라 할인율에 관련된 금리인 거예요. 얼마나 깎아주냐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 할인율이 점점 올라간다면 채권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면 기존 채권 보유자들은 채권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손해인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고, 손해이기 때문에 다시 환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던지는 행위, 투매를 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요. 채권을 점점 투매를 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 가치가 더 떨어지고요. 채권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채권을 더 사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채권 금리의 사이클이 40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1940년부터 1980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채권 금리가 40년을 상승하다가 2021년까지 이런 식으로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 채권금리 사이클 40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는 채권은 가격이 떨어져서 채권 보유자들은 채권을 투매, 시장에다가 더 던지려고 할 것이고 그 던지는 행위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더 폭락을 할 것이고요. 채권의 금리는 더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 국가가 코로나 사태와 같이 어떤 문제가 터져서 채권을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한다면요. 이 사이클은 더 가팔라질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간과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더 가팔라진단 말이죠.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있나요? 혹은 2008년 리만 사태와 같은 IMF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국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국채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채 시장이 중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권시장도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주식시장도 이탈을 한다면 그렇다면 외환시장으로 갈까요? 외환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환 금리가 그렇게 많이 쳐주지를 않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결제통화입니다. 결제통화이기 때문에 이 결제통화에 이자를 물게 되면 결국엔 이 이자로 인해서 은행에 돈이 묶이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러면 실제 미국 달러가 결제통화로서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왜? 금리를 높게 쳐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나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채권도 주식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은행에만 돈이 몰리는 정말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달러에다가 그렇게 높은 이자율을 쳐줄까요? 쳐주지 않을 겁니다. 쳐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리보다는 낮게 쳐줘서 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하게 되겠죠.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외환 유출이 예상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금리를 쳐줘서 외환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채권도 주식시장도 외환시장도 아니라면 과연 어디로 돈이 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었던 거예요.
저는 이미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스터에그를 드렸고, 영상 간에도 그리고 영상 자체에도 많은 이스터에그를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셔라, 무엇을 하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셔야 될지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화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상들을 꼭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꼭 보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연결고리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라고, 그 연결고리를 보지 않으면 이해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